지난 시간에 컨피던스 인터벌의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콜앱으로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콜랩스 기능이 잘 워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챕터 6는 이 콜랩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군요. 한 김에 제가 그 코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총 7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코드가 뭘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mean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건 평균에 관한 겁니다. 평균에 관한 거고 평균에 관해서 confidence interval을 construct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은 평균인데 오리지널이 0, 1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평균은 P로 표시하는데 보통 proportion이라고 부르고요. proportion confidence interv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균과 관련된 confidence interval이고요.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게 variance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 그 다음에 ratio라는 건 variance의 ratio입니다. variance의 ratio에 관한 confidence interval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처음 얘기할 텐데 paired mean, difference of two means, 그 다음에 difference of two proportion. 그래서 6번, 7번부터 설명을 하면 population이 두 개가 있고요. 그 각각의 population의 mean이 있는데 그거의 difference에 관한 confidence interval이고요. 요 two proportions는 6번과 동일한 상황인데 단지 그 랜덤 베리어블이 0, 1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P1 population 1에 있는 P1하고 population 2에 있는 P2의 difference에 관한 confidence interval입니다. 요 5번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해하면 쉬운데 5번하고 6번이 차이점이 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모레스 우리가 여태까지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추가로 들어가는 토픽은 5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네, 하는 김에 코드와 함께 제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mean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래서 population이 있고요. 그 population의 파라메타 mu가 있습니다. 평균이 있습니다.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estimate는 샘플링을 해서 샘플 mean을 계산을 할 거고요. 요 샘플 mean을 이용해서 estimate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xbar라는 거는 샘플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있겠죠. 그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는데 평균은 뮤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버 n이 되겠죠.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되는데 스퀘어 루트 n이 빠졌군요.
오케이. 그래서 x바의 평균은 μ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빼줘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좋다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그마 대신 시그마를 몰라서 s로 플러그인 한다고 그러는데 s로 대치를 하면 이거는 t 분포가 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뮤에 대한 95%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95% confidence interval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는 1.96입니다.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야 되겠습니다. n이 충분히 크고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그래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요걸 계산할 때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해서 요걸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려면 샘플 사이즈가 토탈 파퓰레이션의 10% 이하로 돼야 우리가 IID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써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 S로 대체를 하고요. 이럴 때는 로우 라지 넘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3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95%일 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할 때 컨피던스 레벨이 95일 때 이게 1.96이라고 그러는데 통계책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G의 알파 오버 2 95%면 1 빼기 95%면 5%거든요. 그걸 알파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버 2 그러면 이게 2.5%가 되고요. 그래서 G의 알파 오버 2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알파 오버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G의 알파 오버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5%고요. 여기가 1.96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노테이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통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대로 그 컨벤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커야 돼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샘플 사이즈가 커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쓰거나 로우 라지 넘버를 쓰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샘플 사이즈가 크면 작으면 이렇게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입구 다음이 쪼개져 있네요. 오케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인데요.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센트럴 리밋 세럼으로 근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t의 degree of freedom이 n-1이고요. 여기 알파 오버 2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파 오버 2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으면 이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라는 가정을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exact가 됩니다. 디그리 프리덤은 n-1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population이 이게 10% 룰을 violate 한다고 그러면 이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대신에 이 correction term을 붙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드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여기 메소드가 t를 디폴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t를 디폴트로 해서 되어 있고요. g known이나 g plugi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파이썬 파일이고요. 이거를 돌리면 t가 디폴트로 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메소드를 디폴트인 t를 사용하지 않고 g known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여기 콜앱에서는 그냥 요거 카피해서 요거로 바꿔치기 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터미널에서 돌리는 걸 상정을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터미널에서 돌려볼까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봤던 코드가 데스크탑에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데스크탑에 들어왔고요. LS가 안 되지? Something is not correct. 오케이. 데스크탑에 지금 statistics라는 폴더가 있고요. 오케이.
포메이션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냥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돌리려면 파이썬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해서 리턴 하면 요거를 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뭔가 포메이션에 좀 문제가 있나 본데요. 여기 아까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는 됐었는데 오케이.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는 워킹을 했었고요. LS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퍼미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 돌아가고요. 그 다음 메소드를 t로 바꾸고 싶다. 지금 t가 디폴트고요. 이렇게 하면 t로 돌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g 플러그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g 노온으로 하고 시그마는 1.0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케이.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동일한데 단지 그 랜덤 베리어블이 0, 1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는 p고요. estimate은 p hat으로 할 거고 p hat의 평균은 p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 이게 기본적으로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는 또 틀렸네요. 저가 제일 먼저 템플릿 그 위에 거를 만든 다음에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시그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굳이 돌리지 않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센트럴 에미시어를 써서 정규분포로 근사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np 해시 5보다 크거나 같고 n1-p 해시 5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게 empirical 룰이라고 했는데 챗GPT는 여기를 10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이라고 쓴 데도 봤고 5라고 쓴 데도 봤는데 챗GPT는 10을 선호하는군요. 그리고 어쨌든 로우 라지 넘버 어프록시메이션이 쓰이니까 얘는 3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작으면 요걸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다른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은 요 와일드라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윌슨, AC, CP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챗GPT랑 얘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통 요 introductory statistic에서는 요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sampling distribution을 또 추가적으로 요것과 관련된 sampling distribution을 추가적으로 디스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헤비해서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요 와일드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와일드를 얘기를 하지만 보통 실전에서 recommended default는 윌슨이라고 그러는군요. 다음에 variance는 지난 시간 했는데 variance 파라메타 시그마 스퀘어에 관심 있는 거고요. 에스티메이션은 S 스퀘어로 하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하고 요거 기본적으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요게 exact result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노멀이어야 됩니다. 노테이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카이스퀘어 분포고요. 카이스퀘어는 디그리 n-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오버 2 2.5% 그러면 여기는 카이스퀘어 알파 오버 2 n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5%가 되는 데는 여기
카이 스퀘어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 이런 식으로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노테이션은 조금 싫어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여기가 알파 오버 2고요. 그래서 여기가 해당하는 알파 오버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는 이 에리어가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에리어가 알파 오버 2고요. 예. 저는 CDF를 선호하는데 지금 요 노테이션은 CDF의 컴플리먼트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테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CDF를 선호하는데 지금 요 통계 쪽에서는 사용하는 컨벤션은 서바이벌 펑션 기준으로 서바이벌 펑션은 1-CDF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 x면 여기는 요 면적은 CDFX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서바이벌 펑션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요 노테이션들은 서바이벌 펑션으로 기준으로 노테이션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토픽이 요거였는데요. 이게 파라메타고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베리언스를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로 할 때 그거의 레이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티메이트는 이렇게 할 거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알파 오버 2,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 요거는 다 서바이벌 펑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1 그리고 n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t나 chi-square f는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요건 exact result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exact하게 건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xact result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거나 굉장히 노멀에 가까워야 요 confidence interval이 잘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세 개의 토픽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다르지 않은 토픽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토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6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번, 7번, 5번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파퓰레이션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파퓰레이션 1, 파퓰레이션 2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의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티메이션은 당연히 각각의 샘플 민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요거의 평균은 이렇게 될 거고 베리언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죠. 우리가 샘플이 하나 있을 때는 x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시 얘기하면 베리언스 x 바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베리언스 x1 바 마이너스 x2 바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그마 1 스퀘어 오버 n1 플러스 시그마 2 스퀘어 오버 n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로우 라지 넘버를 써서 s1 스퀘어 n1 s2 스퀘어 n2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고요. 그거의 표준 편차 즉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T 분포로 근사를 하고요. degree of freedom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웰치의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 경우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른 경우를 산정을 합니다. 티피컬하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르겠죠. 같은 경우가 익셉셔널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웰치라는 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뭐를 해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인테저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 t 분포는 일반적으로 인테저가 아니어도 됩니다. 디라이브 할 적에는 t 분포를 인테저라고 해서 디라이브를 보통 확률론 쪽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더 여기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인테저로 보통은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PDF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테저 있던 당연히 우리가 디라이브 했던 폼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감마 펑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감마 펑션에서는 인테저가 아니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론에서 t 디스트리뷰션 정의를 맨 처음에 할 적에 인테저인 경우만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 density 펑션을 보면 인테저가 아니어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정의는 인테저인 경우에만 정의를 했지만 아날리틱 익스텐션을 통해서 감마 펑션을 통해서 요거를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egree of freedom이 인테저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웰치의 디스트리뷰션이 degree of freedom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는 인테저가 아니겠죠. 만약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그러면 요 에스티메이션을 풀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1도 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을 때 그걸 시그마라고 그러면 시그마 1도 시그마를 에스티메이트하고 시그마 2도 시그마를 에스티메이트해요. 따라서 그 에스티메이트 두 개를 묶어서 좀 더 액큐레이트한 에스티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풀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S1 square N1 minus 1 N2 minus 2 해서 여기 N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보시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S1 스퀘어가 시그마 1, 시그마 1 스퀘어인데 이게 같다고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시그마 2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두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1-1 시그마 1 스퀘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파퓰레이션에서 온 겁니다. n2 이렇게 하면 y라고 하겠습니다. 세컨드 파퓰레이션에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n1-1 곱하기 s1 스퀘어가 요거고요. n2-1 s2 스퀘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언바이어스니스가 개런티가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잠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expectation이 걸리면 이게 시그마 스퀘어가 되고요. 여기 expectation이 걸리면 이게 시그마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요거의 expectation이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눈 이유는 언바이어스니스를 개런티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건 풀드 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이때 대응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다음에 동일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프로포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퓰레이션이 두 개인데 각각의 파퓰레이션이 0, 1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는 여기서는 mu1 빼기 mu2였죠. p1 빼기 p2입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은 각각의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을 햇으로 했겠죠. 그거가 되겠습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거의 평균은 이렇게 될 거고요. 분산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P1, 1-P1 over N1 플러스 여기 N1 여기 N1 스퀘어인데 잠깐만요. 어디부터 잘못된 여기 스퀘어 루트에는 맞고 여기 스퀘어 루트 10, 스퀘어 루트 10, 스퀘어 루트 10, 스퀘어 루트 10, 스퀘어 루트 10 여기 맞고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서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 써서 그렇습니다. 여기 스퀘어 루트 여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됐고요. 오케이, 이거는
스퀘어 루트하고 무관하고, 이것도 스퀘어 루트하고 무관하고, 요거는 제대로 됐군요. 그리고 여기서 풀드 베리언스 계산을 해서 S1 스퀘어 자리에 풀링이 들어간 거고요. S2 스퀘어에 풀링이 들어가서 그게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S1 스퀘어, S2 스퀘어를 SP 스퀘어로 바꿔치기를 하면 여기 SP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괜찮고요. 여기 제대로 했네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P1 빼기 P2고요. 베리언스는 첫 번째 샘플의 베리언스, 첫 번째 파퓰레이션 베리언스 오버 플러스 세컨드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 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그인을 했죠. 오케이.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다 n이 큰 경우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n이 그게 왈드였어요. 요 왈드가 요 왈드일 겁니다. 여기 여기 보면 웰치군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왈드고요. 그 외에도 뉴컴하고 CP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aired mean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example을 보는 게 제일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번, 6번, 5번, 6번, 7번은 example을 5번하고 6번의 example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example example이 좋은 example이 없네요. 오케이, 여기 paired sample example 여기를 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5번하고 6번이 차이가 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죠. 10명의 환자가 있어요.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혈압을 체크합니다. 10명의 환자의 혈압을 체킹하는데 어떤 처치를 하기 전에 blood pressure를 measuring하고 트리트먼트를 한 후에 blood pressure를 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를 이렇게 메저를 했어요. 10 페이션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거는 트리트먼트가 블러드 프레셔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명 페이션트 각각에 대해서 before minus after로 해서 difference를 메저를 했고요. 그러면 이 1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하려면 지금 요 10개 샘플, 10개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면 2.4,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면 2.17,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은 9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저거 보시죠. 요걸로 이제 보시죠. 그러면 페이션트가 있는데 10명의 페이션트가 있고요. 각각의 페이션트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블러드 프레셔를 메저를 하고 트리트먼트 한 후에 블러드 프레셔를 메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변화했느냐 그 디퍼런스가 샘플 데이터가 되고요. 요거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스의 평균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xbar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이 mu difference고요. 여기 또 틀렸네요. 스퀘어 루트인데.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mu difference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d 오버 스퀘어 루트 n. 근데 플러그인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는 시츄에이션이면 정규분포를 사용하고 t분포를 사용할 시츄에이션이면 이렇게 d분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황은 이런 거예요. blood pressure before patient 1부터 patient 10까지 있고요. blood pressure가 이렇게 10개가 잡히고 blood pressure after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before 빼기 after를 하든가 or after 마이너스 before를 하든가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mu difference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xi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시그마 해도 되고요. 1.96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퍼런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원 샘플 평균의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로직인데요. 단지 그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때 이게 얼핏 보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고 이게 또 다른 데이터고 해서 예를 들어서 mu2 마이너스 mu1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한 페이션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페이션트가 트리트먼트 전에 블러드 프레셔가 높았으면 트리트먼트 후에도 블러드 프레셔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엄청난 코릴레이션이 있죠.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 페이션트에 대한 before blood pressure, after blood pressure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difference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difference를 이용해서 10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다. 오케이. 지금 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리죠. before, after, 환자 1에 대해서 요걸 계산을 하고, 그래서 환자 10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두 개의 숫자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해서 델타 계산하고 요거 빼기 요거 해서 델타 계산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x 이렇게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좀 잘못했다고 그래보죠. 이렇게 하지 않고 before, after 동일하게 하긴 하는데 여기에 그냥 여기 그룹 1에서 좀 더 그룹 1에서 before를 뽑고요. 그룹 2에서 after를 뽑았다고 그래보죠. 이 경우에는 요것과 요것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요것과 요것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럴 때는 mu1 빼기 mu2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요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mu-d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할 때 xd 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요거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x1바, x2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기준으로 g를 기준으로 표현을 g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웰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t 알파 오버 2 디그리 오브 프리덤, 여기 웰치인가요? 풀링하지 않고 웰치인가요? 이름이 웰치죠. 여기는 풀링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얼핏 보면 그룹 1, 그룹 2의 디퍼런스, mean difference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는 엄청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전에 블러드 프레셔를 쟀고 트리트먼트 후에 블러드 프레셔를 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디퍼런스에 관한 거지 투 샘플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컬렉트 했는데 다른 그룹에서 before는 다른 그룹에서 하고 그룹 1에서 하고 after는 그룹 2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mu1 빼기 mu2에 관한 confidence 인터벌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웰치하고 풀드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웰치를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는 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5번하고 6번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페이션트 10명에 대해서 before and after에 대해서 blood pressure를 잰 겁니다. 그러면 difference예요. paired data라고 보통 불러요. 여기 paired data. 그러니까 어떤 환자 한 명에 대해서 before pressure, after blood pressure에서 한 환자에 대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제너레이트가 된 거예요.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혈압, 트리트먼트 한 후에 혈압.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가 하나의 환자를 매개체로 해서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숫자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paired data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때는 mean difference에 그 paired data, 그러니까 difference의 mean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population에서 데이터가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 N1하고 N2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페어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개수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 엑서사이즈를 좀 보면 투 샘플하고 페어드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투 샘플 컨피던스 인터벌이고요. 여기는 페어드 샘플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투 샘플부터 보고 페어드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population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population A에서
샘플링을 36개 했고 파퓰레이션 B에서는 49개를 했고 그래서 미원 뮤트가 주어져 있네요. 조금 이상한데 미원 뮤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mean difference의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population A하고 population A에서 샘플링을 36개 하고 population B에서 샘플링을 49 해서 뮤 A 빼기 뮤 B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주어져 있네요. 어찌됐든 그 경우에는 two sample confidence interval이 되는 겁니다. 네, 좀 보시면 여기 일반적으로 웰치 방법으로 사용하겠죠. 네, 그래서 시그마는 이 웰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웰치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베리언스가 같다고 그러면 풀링을 써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그마가 다른 경우, 티피컬한 경우엔 웰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면 이제 풀링이 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도 여기서 당연히 풀드 베리언스를 사용을 하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G를 썼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요거 모두 좀 써줄까요? 오케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심플한 경우는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예. 그래서 뭐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샘플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이제 디그리 프리덤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웰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컨피던스 인터벌도 그 부분을 추가할까요?
요거, 예. 근데 코드는 요 부분은 구현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예, 일반적으로 음, 예, 여기 워낙 좀 복잡해서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챗GPT랑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게 어떠냐. 지금 웰치하고 풀링된 거에 대해서 했는데 좀 더 엘리멘터리하게 하면 G로 하는 것도 맥센스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known 시그마가 known 케이스하고 플러그인 케이스도 오케이. 그 웰치 풀하고 G known, G 플러그인 요게 좀 더 맥센스한 것 같습니다. 디폴트는 뭐를 썼나? 여기 지금 웰치를 썼고요. 여기 웰치 풀드 G known, G 플러그인. 그러면 여기 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도 여기가 known 케이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시그마 1, 시그마 2가 known 케이스면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confidence interval도 여기 필요 없고 이게 좀 더 맥센스하군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여기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웰치하고 폴드된 걸 했는데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표준정규 보를 사용하는 것도 맥센스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건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핸들링을 했는데요. 이 앞에 것도 좀 리뷰를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6번하고 7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 1번, 2번이 동일한 것처럼 요 6번, 7번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요 페어드 된 경우는 사실은 원 샘플 데이터랑 동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페이션트에 대해서 before, after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before 데이터 어떤 특정 환자에 대해서 before, after blood pressure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환자가 원래 혈압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before에서도 혈압이 높을 거고요. after에서도 혈압이 높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압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 before 혈압이 낮을 거고요. after도 당연히 혈압이 보통에 비해서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aired data라고 부르고요. 그때는 difference의 mean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two sample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케이스하고 6번 케이스가 다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요 two sample mean difference에 대해서는 센트럴 리밋 시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면 센트럴 리밋 시럼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T분포를 사용할 텐데 그때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하고 핸들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웰치 경우에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웰치라는 분이 요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케이스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풀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풀드 베리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뭐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제가 강의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관련돼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좀 푼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드를 좀 제가 주로 코드 돌릴 때 저기 SSD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퍼미션이 디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보다 말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요걸 따라가 보죠. 세큐리티 관련돼서 뭔가 저거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 봅니다.
시스템 세팅. Privacy and security. File and folder. Okay. File and folder. Okay, terminal. Turn on access to desktop. 이게 turn off가 되어 있군요.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군요. 오케이. 천천히 해보죠. 이건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는 그 아나콘다로 보통 설치할 텐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프린트하는 거고요. 유저스 승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s 치면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 그걸 지금 승철이라는 폴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얘기를 보여주고요. 지금 파이썬 파일이 데스크톱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change directory desktop 이렇게 하면 되고요. ls 쳐보면 지금 statistic이라고 있죠. 거기에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일부만 치고 탭을 치면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건 요거고요. 그러면 파이썬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디폴트 세팅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폴트 세팅을 보면 이게 T인 경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G 플러그인으로 돌려보죠. G 플러그인.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업 에로를 치면 위에 코맨드가 복사가 되고요. 여기에서 method 해서 이렇게 하면 원래 디폴트는 T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G 플러그인을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G 플러그인이 아니고 G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G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G를 하려면 뭐를 조금 더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나 봅니다. 여기 보면 시그마를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나 봅니다. 시그마도 디폴트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시그마 1.0인데 왜
1.0으로 되어 있는데 G가 아니네. 아, G노은이군요. G노.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아규파서라는 게 터미널에서 일정한 파라메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거는 요 메소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t를 이용을 해서 코드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g 플러그인하고 g 논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님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소드가 원래 t가 디폴트인데 g 논으로 바뀌어서 돌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소드를 g 플러그인 하면 g 플러그인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른 코드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메소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그 아규파스 사용하지 않고. 요 3번은 뭐 특별히 초이스가 없는 것 같고요.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카이스퀘어하고 F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페어드민 같은 경우에 오케이, 페어드민은 하나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페어드민 같은 경우에 여기 사실은 요거 세 개 다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데 예. 요 하나만 임플리멘트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 더 임플리멘트 해달라고 그럽시다. G, D. 시그마 D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사실은. 예, 시그마 D, 예, 시그마 D를 알거나, 예, 어쨌든, 예, 조금 무리한 요구인 거는 같은데. 예, 뭐, T로 사용하는 거가 오리지널 임플리멘테이션이고요. 근데,
로지컬리 G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샘플 사이즈가 크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시그마 D하고 SD 케이스를 구별해서 우리가 앞에서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애드온 하는 거는 로지컬리 맥센스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캐치라고 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임플리멘트 됐나 보시죠. T하고 G는 G 플러그인 되어 있고, 오케이, 여기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터미널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를 사용할 건가, G노온을 사용할 건가, G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가. 다음에 디퍼런스는 웰치하고 풀 했는데, 여기에 또 지금 이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웰치하고 풀만 임플리멘트 되었는데 G로 임플리멘트 하는 부분이 빠졌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임플리멘트 되어 있네요. 웰치 풀드 G노온 G 플러그인. 여기에다가 저거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 오케이. 여기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군요. 여기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는 여기 왈드를 설명했지만 뉴컴하고 CP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메인리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6번하고 7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6번하고 7번은 같은 내용이고 5번하고 6번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페이션트 하나당 2개의 데이터가 제너레이트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블러드 프레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6번은 그게 아니고 파퓰레이션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뮤원, 그러니까 첫 번째 파퓰레이션하고 두 번째 파퓰레이션에서의 평균이 다르냐, 그 차이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5번은 두 개의 데이터가 있지만 사실은 그 두 숫자가 릴레이션이 있어요. 환자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자가 블러드 프레셔가 원래 높았다 그러면 before after의 블러드 프레셔가 높겠죠. 그리고 환자가 원래 혈압이 낮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before after의 블러드 프레셔가 낮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페어드 데이터하고 투 샘플 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핸들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